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 앞두고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해 세금이 확 줄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걸로 신고하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이전하는데 국세청이 과연 가만히 놔둘까요? 직권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죠.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안도했다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가 30억짜리 꼬마 빌딩을 기준시가 18억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직권감정평가로 28억이 나오면서 추가 세금 4억 원을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했다면 오히려 더 적게 낼 수도 있었던 케이스예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은 시가로 판단하는 건데요.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 있거나 감정평가,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우선되는 시가가 없을 때에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의 매매사례 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기준시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많은 납세자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시가를 몰라도 되고 그냥 공시지가로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2019년부터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에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꼬마 빌딩이나 상가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그리고 나대지나 주차장 같은 토지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집중이 됩니다. 특히 성수동처럼 시세가 급격히 오른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기준시가가 시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직권 감정평가가 들어오면 감정평가 법인이 시가를 산정을 하고 납세자 신고액보다 높게 나오면 그 차이만큼 상속세를 추가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 직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지면 최대 15개월 뒤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이 시세가 오르면 감정평가 결과는 더 높게 나오고 납세자가 대응할 여지는 그만큼 또 줄어들어요.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죠. 시가 3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상속받았는데 기준시가가 18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18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권감정평가 결과 꼬마 빌딩의 가격이 28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면 10억 원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40%라면 추가 세금만 4억이죠. 당장 신고 당시에 감정평가를 미리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상속 개시 당시에 부동산이 저평가된 시점이라면 감정평가 금액도 상당히 낮을 수 있고요. 국세청이 평가한 금액보다 월등히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상속 부동산에 국세청이 직권감정을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아요.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반박하려면 납세자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다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납세자의 부담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신고 전에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직권 감정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만 해요. 일반 아파트라면 인근 매매 사례가 풍부하게 있어서 시가 확인이 상대적으로 쉽고 같은 단지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꼬마 빌딩, 상가, 단독주택, 나대지처럼 일반적인 매매 사례 비교가 어려운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시가 간 격차가 클 수 있고 국세청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라면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선제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겠지만 그 금액이 시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국세청이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서 내가 받은 감정평가를 부인하고 더 높은 감정평가를 들고 오는 상황이 흔치는 않겠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의 기간을 두어 결정기간의 이름 하에 직권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개월을 꽉 채운 시점에 평가를 한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평가가 가능하다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상속 부동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요. 추후 양도세까지 비교하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결정이 어려우시거나 상속세 신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현명한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겠죠.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판단 없이 일단 적게 내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훨씬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보입니다. 상속세는 한번 신고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우니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귀중한 재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